어제 우리가 뭐를 했는지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뭘 했냐면, 일단은 합성부터 시작했죠. 시뮬레이션 하시고 합성했어요. 그죠? 시뮬레이션 하시고 기본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합성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셨죠. 합성했던 디렉토리를, 그러니까 GUI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신세시스 디렉토리로 갔었죠. 거기에서 툴 띄우고, 스캔 옵션을 붙인 상태에서 GUI를 띄워서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죠? 비교를 해서 플립플롭들이 마이너스 스캔 옵션을 붙여서 컴파일을 하면 스캐너블한 녀석들로 바뀐다는 거를 GUI로 직접 보셨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DFT 컴파일러를 이제 프리 DFT까지는 하셨어요. 어제 프리 DFT까지 하셨습니다. 그 프리 DFT까지 하면서 우리가 뭘 해결했냐면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는 IO셀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빈칸으로, IO셀들이 빈칸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제 네트가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지워지지 않게 돈터치를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그 클락에 대한 네트를, 그쵸? 컨트롤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RTL 코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나오는 걸 보셨죠? 그 DFT, 그 프리 DFT 하셨을 때, 그죠? DRC 하셨을 때, 그 지점들을 보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소스를 고치면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것까지 어제 보셨죠?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화면에는 제가 GUI를 그대로 이제 띄워놨는데, 주로 이제 그냥 커맨드 레벨로 가다 보니까 GUI가 조금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 요즘에 그 셀 베이스드 디자인 교육을 제가 하면 좀 몇 가지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키매틱 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쵸? 이렇게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확대해 본 다음에 눌러서 Q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런 현황들이 나오고, Q를 누르면,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select by name을 해서 뭘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하얗게 되어 있는 녀석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도,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시죠? 저만 노란색으로 보이나 보다.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클리어를 해서 다시 녹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요런 기능이 있고, 하이라키를, 기본 셀 베이스 교육, 기본 교육에 하이라키를 그룹핑을 하고, 언그룹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커맨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GUI에서 할 수 있는 동일하게, GUI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요. 각종 리포트가 나오는데, GUI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 리포트 컨스트레인트 하면 다 선택하면 좋긴 한데 맥시멈 딜레이, 미니멈 대략 해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메시지들이 쭉 이제 리포트가 나온다. 그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키매틱은 현재 열려 있으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타이밍 쪽에서는 우리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보통 커맨드를 내리는데, 엔드포인트 슬랙 같은 거를 이렇게 대략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해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뭔가 이렇게 통계치처럼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지금 다 녹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슬랙,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나면, 녹색이 아니라 빨강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지점을 아무거나 딱 클릭을 하면, 그 엔드 포인트, 해당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슬랙이 났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슬랙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보일 거고요. 지점도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을 했을 때, 셀렉트 타이밍 패스, 그리고 패스 스키매틱을 크리에이트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까지를 GUI를 쭉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이 디자인 컴파일러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엔드포인트 슬랙에 대해서만 봤는데, 네트 캐패시턴스라던가 패스 슬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패스 슬랙에 대해서 보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패스 스키매틱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패스가 쭉 이렇게 보이는 GUI에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테스트라는 탭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탭을 가면 run dft drc라는 게 있고요. 눌러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그게 바로 뜹니다. 그렇죠? 이거를 GUI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죠?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DFT 시그널은 어떻게 설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커맨드적으로 다 준 이후에 이런 것들을 GUI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테스트에, 그러니까 런을 한번 돌려놨으면 바이올레이션만 브라우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걔만 단독으로 뜨게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참고로 우측에 파워라는 탭이 있습니다. 파워라는 탭은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이 파워 쪽, 로우 파워 쪽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UPF라는 파일을 이제 물고 들어가서 얘가 이제 저전력으로 뭔가 디자인을 할 때 활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GUI도 이렇게 파워 쪽 탭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시납시스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있죠. 로우 파워 쪽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교육이 각각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아마 쭉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는 교육이라서 네,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은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 4번 프리 DFT까지 하셨죠? 프리 DFT까지 했으니까 어제 이거 보셨어요? 어제 요렇게 671개 이렇게 나왔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GUI가 열렸죠. 확대해 보면 요렇게 X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클락 ON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클락 OFF였는데 클락 ON으로 선택을 하면 X에서 X로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 네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하프 클락 레그에 이 출력이 다 XX로 되어 있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원시적인 문제는 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하프 클락 레그의 출력을 RTL 소스에서 고쳤었죠. 고쳐서 해결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그 부분은 원래 여기였어요. 하프 클락이 있었는데 T 클락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먹스를 하나 갖다 놓고 TM으로 셀렉션해서 하프 클락 먹스들을 만들어내면 걔를 클락 게이팅 셀에 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녀석이죠. 하프 클락 먹스를 요 클락 단자에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녀석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다르게 약간 잘못 동작할 수 있도록 RTL을 이렇게 해놨던 거고요. 수정을 하셨다면 올바르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클락에 대한 이 컨트롤러블하게 만드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매우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래서 현재 나는 이 메시지들은 지금은 이제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기 한 게 뭐냐면 예, 볼까요? 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지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JK 플립플롭인데 잘 보면 SE하고 SI에 대한 그 포트가 없어요. 예, 그쵸? 다른 애들은 다 SE, SI가 있는 놈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얘는 이 매그나 공정에 스캐너블한 대체 셀이 없어요. 일반 D 플립플롭은 있는데 이 JK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다라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메모리예요. 메모리죠. 블랙박스라서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냅두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클락 게이팅 셀에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요 녀석이 항상 이네이블이다. 그러니까 콘스탄트 1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항상 이네이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이네이블 단자에 1 신호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인데요. 이 프리 DFT 단계에서 이 이네이블 하는 그 부분이 로직이 있는데, 여기에 요것만 찍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트레일링 엣지 클락 포트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레일링이라는 그 말은 캡처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캡처 클락. 캡처할 때 쓰는 클락입니다. 캡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어쨌든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처하는 클락 입장에서 네거티브로 동작할 때 트레일링이라는 말을 써요. 트레일링. 그 다음에 리딩인가요? 반대가 아마 리딩일 거예요.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는 클락은 리딩 엣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리딩 엣지일 거고요, 아마. 그리고 네거티브에서 동작하는 클락은 트레일링 엣지라고 그 얘기를 해요. DFT 쪽에서는. 잘 보면 로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문제였죠. 지금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빨강색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클락 온으로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뭔가 반대로 일어나는 액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문제로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 인서트 DFT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DFT를 다시 한번 하면 그때는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현재 인서트 언더바 DFT를 하기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론 시간에 배울 건데, 네거티브로 동작하는 애들이나 포지티브로 동작하는 애들이나 같이 꿰매줍니다. 같이 꿰매요. 대신 이제 이런 네거티브로 동작하는 애들이나 포지티브로 동작하는 애들이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같이 꿰매줘요. 같이 꿰매주고요. 같이 꿰매는데 이상이 없으면, 같이 꿰매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일단. 꿰매줄 수만 있으면 이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이따가, 이 부분이 이따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를, 뭐 실습 자료에 제가 써놨긴 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이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어제 했던 거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스페시픽한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조금 더 스페시픽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잘 모르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랩실에 가서 막상 할 때는 잘 모르실 수 있죠. 막상 해보려면. 그러면 우리 예제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현재 들어있는 스크립트대로, 옵션대로, 어제 우리 했던 그 프리 DFT 티클이 있었죠.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스크립트 폴더에, 어제 이걸 잠깐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자, 우리 스크립트 폴더인데, 여기 어제 우리가 소싱했던 건 요거죠. 그죠? 프리 DFT 티클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거의 그대로 사용해도 거의 무방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옵션들이 좀 많이 있고 각주가 많이 있는데, 각주를 한 번씩 읽어보시긴 할 테지만 거의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이나 출력 쪽 설정만 좀 바꾸시고, 여러분들 RTL에 따라 좀 달라질 테니까, 이름이나 뭐 이런 거나. 그거 이외에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그 스크립트 폴더에는 맨 첫 번째 토탈이라고 하는 그 티클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 프리 DFT, 그 다음에 인서트 언더바 DFT, 그 다음에 포스트 DFT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DFT를 하려면 아무 이상 없이 하려면 소스 토탈 DFT 스크립트 티클을 하면 DFT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해요. 근데 이거를 잘랐죠, 제가. 전반 후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프리 DFT, 포스트 DFT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인서트 언더바 DFT는 따로 커맨드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실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하시려면 요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시려면 요거를 잘라서 놓은 게 포스트와 프리 DF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행을 해야 될 인서트 언더바 DFT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넣을 수 있게, 손으로 오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오늘 실습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스크립트는 합성할 때 끌고 들어가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셨을 거고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 교육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걸 얘기했어야 되네요. 어제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어제 이거 보셨어요? 이거 DRC 프리뷰 로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용 한번 이따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채널, 우리가 채널을 2개를 사용했어요. 채널을 2개를 썼는데, 각 채널마다 어떤 애들이 꿰매져 있는지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널 하나당 몇 개 셀들이 있는지가 보이죠. 그 정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DFT 하실 때 이거는 꼭 보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파일이 길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드라는 커맨드로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내려갈 겁니다. 근데 처음엔 인터널 스캔이라고 하는 모드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밑에 내려가면 스캔 컴프레션 모드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스캔 체인 1이 337개였어요. 근데 아마 12개인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넘버 오브 체인스가 12로 되어 있죠, 지금. 위에는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12로 된 거예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DFT max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커맨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어제 했던 프리 DFT 티클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컴프레션 모드에 대한 것도 같이 얘가 작업을 해서 현황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컴프레션 모드로 앞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인터널 모드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뒷단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아직 꿰맨 상태는 아닌데 꿰맬 예정인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꿰맬 거다라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Shift Drag Identified Underbar 2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Falling에 동작하는 녀석이고요. 그 바로 뒤에 꿰매지는 녀석은 Rising에 동작하는 녀석이다 라는 현황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는 뭐 Falling이니 Rising이니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Rising이라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특성을 보시면 Falling부터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Rising이 되는 녀석들이 꿰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프레션 모드를 사용하니까 채널당 56개, 안 했을 때는 337개. 이거는 이거는 곧 뭐냐면 337 클락이 지나가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컴프레션 모드에서는 56 클락이면 나온다라는 뜻이라서 5배, 6배 정도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컴프레션 모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추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결과가 그런 측면이 있죠. 압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어디선가 문제가 났을 때 추적하려면 좀 찾아내기가 힘들다라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력 쪽에서는 풀어헤치는 12개로 풀어헤쳐지는데 출력 쪽에서는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압축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네, 그거는 현업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 이슈인데요. 체크 타이밍을 했을 때
없던 애가 나왔어요. 그냥 합성만 했을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 PIT 클락이나 PITM 쪽에 인풋 딜레이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거든요. 우리가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테스트를 위한 녀석들은 우리 타이밍 이슈를 무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밍은 나중에 볼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죠? 테트라맥스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할 때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으로 정말 가겠습니다. 자, 이제 DRC를 이제 픽싱을 할 건데, 이번 챕터에서는 오토 픽스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RTL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 픽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디트 RTL 코드. 요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가급적 RTL 코드를 바꿔라.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싫어할 거예요. RTL 코드 짜신 분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토픽스 해봐요. 스스로. 이렇게 DFT 컴파일러 하는 사람이 일단 오토픽스를 해보고 그쵸? 아니면 이제 그 테스트 포인트를 따로 넣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번에 있는 테스트 포인트를 디파인을 하고요. 애드옥이라는 게 임시방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포인트를 따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넣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create net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RTL 코드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이죠. 돌아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네가 어쨌든 그 에러가 DRC가 났던 부분을 해결했다면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RTL 코드 수정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피드백을 누군가한테는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위에 매니저가 이제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RTL 코드 다시 바꿔. 그러면 이제 DFT 컴파일러 하는 사람이 승리한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현업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뒷싸움이죠. 네, 너무 지저분하게 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코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DFT 쪽을 고려하지 않은 코드는 사실 무용지물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랩실에서는 내가 코드 짜고 내가 합성하고 내가 DFT 할 거니까 그냥 나만 잘 바꾸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칩이 있는데 어제 잠깐 나왔죠. 그냥 일반 노멀 모드일 때는 AG 언더바 테스트라는 핀이, 그리고 SE라는 핀이 다 0인데 테스트로 내가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0이나 1로 해놓고 0이나 1이나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uncontrolled clock violation이 나왔었죠, 어제. 그래서 먹스를 써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클락젠 분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PLL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클락을 제너레이션 하는 블럭이 따로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원래 오리진 클락이 아니죠. 어쨌든 메인 클락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클락을 받아서 클럭을 또다시 제너레이션 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먹스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셋도 마찬가지예요. 리셋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파워가 올라가면 그 리셋을 주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나오면 얘 자체도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는 리셋하고는 다른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워온 리셋이라서 그러니까 진짜로 파워가 들어가면 그 리셋을 주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먹스를 달아주고 리셋도 셀렉션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 리셋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리셋이라는 게 클락하고는 비동기 아니에요, 원래? 클락하고는 비동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특히 외부에서 내가 스위치로 주는 리셋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여기 파워 온 리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파워 들어오면 리셋 하나 딱 주는 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도 클락하고 싱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싱크로나이저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네, 큰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클락하고 동기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여기 지금 클락 단자들이 있는 플립플롭들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클락하고 동기화된 리셋이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 디자인 컴파일러를 써서 합성을 한다는 것은 리셋이든 뭐든 다 클락이 동기화된 상태에서 뭔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리셋이 항상 이렇게 문제였죠. 그래서 싱크로나이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럴 때도 이렇게 했지만 내가 원할 때 테스트용 리셋을 줄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도 웍스 하나 달아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F2와 F3 쪽으로 가는 그 리셋에 대한 컨트롤러블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안에 F0하고 F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냅둘까요? 그냥 뭐 냅둘 수도 있지만 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줄 수 있대요. 이 커버리지 로스를 막기 위해서 이 빈 공간 어딘가에 여분의 플롭들을 갖다 놓고요. 테스트 모드일 때만 F0 입장에서는 입력이죠. 플립플롭을 갖다 놓고 F0로의 출력, 그리고 F1에서 나오는 출력을 받아서 뭔가 꿰매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커버리지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싱크로나이저 왼쪽하고 오른쪽에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 뭐 테스트 그 지점이다라고 선언해주고 뭔가 작업을 하면 커버리지를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토픽스라는 걸로 가볼게요. 가급적 원래는 RTL 코드를 수정하는 게 좋은데 가끔 가다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코드가 너무 확정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코드가. 그럴 경우도 있고요. RTL 상태로 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IP를 샀는데 이게 소프트 IP가 아니라 진짜 하드 IP가 왔다. 이럴 땐 내가 고칠 수가 없죠. 적어도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정도밖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고쳐야죠. 그리고 내가 RTL 코드 잘 모르겠어. 이거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오토픽스를 해봐라 이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토픽스를 하기 전에 클락이 이렇게 있고 테스트 클락이 이제 들어갈 건데, 오토픽스를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클락에 대해서 컨트롤러빌리티가 생겼죠. 어때요? 그죠? 요 앞에 먹스가 하나씩 다 붙어요. 그래서 테스트 클락이 다 들어가고 셀렉션이 되면 요 플립플롭 쪽으로 클락이 컨트롤러블 하네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러가 만약에 1000개가 나와서 오토픽스를 했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모든 플립플롭 앞에다가 먹스를 다 박아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좋아요? 요게 가장 좋겠죠. 애초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1000개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만 참고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되는 방법을 보고, 이게 너무 리던던트 하잖아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픽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줄 수 있대요. set autofix configuration 이라고 주고 여러가지 옵션들을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토픽스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참고만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필요하시면 여기를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어차피 툴이 고쳐주는 방법은 뭐 똑같아요. 다 먹스해서 고쳐주거나 어떤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대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가 set dft configuration에다가 fix 클락을 enable 하고요. set도 fix 할 수 있게 enable 하고요. reset도 fix 할 수 있게 enable을 했어요. 밑에 가보니까 클락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선언했어요? 클락은 바로 윗줄에 있죠. 어떻게 했어요? 타입은 스캔 클락이라고 주고요.
타이밍 정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포트 해놓고 대문자로 클락 이렇게 줬어요. 바로 다음 줄에 마이너스 타입과 똑같이 준 거예요. 마이너스 타입을 해놓고 클락에 대해서 또 줬어요. 근데 이거는 타입이 스캔 클락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토픽스를 하고 싶으면 일반 시그널이든 클락이든 리셋이든 다 테스트 데이터라고 딱 한 번 더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set autofix configuration에다가 또 한 줄 또 해놨어요. 마이너스 타입 컨트롤 해놓고 age 언더바 테스트라는 것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는 옵션에 클락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제에는 age 언더바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TM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제에는. 우리 소스에는 TM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랩실에서 하실 때는 마이너스 컨트롤 TM 하고 하시면 되겠죠. 뭔가 해보고 싶을 때는.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셋도 앞장에 클락하고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타입을 테스트 데이터로 준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픽스가 될 거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프리뷰 DFT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이렇게 오토픽스를 했어. 테스트 포인트라는 거 이름은 이렇게 주고 타입은 force 0, 1 그러니까 0도 주고 1도 줄 수 있게 오토픽스를 할 수 있게 해놨어 라고 보여줍니다. 오토픽스가 했으면 이렇게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픽스를 하라고 했으면 하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마이너스 익스클루드를 써주면 거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마이너스 익스클루드라는 옵션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 스테이트 버스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삼상 버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O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3 스테이트로 뭔가 할 때, 그죠? 트라이 스테이트로 할 때 항상 문제다. 근데 대부분 입력이든 출력이든 고정해서 써요. 삼상은 항상 그게 답입니다. 오토픽스는 보통 안 한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여기는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답니다. 그쵸? 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enable 1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disable all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진행을 해 볼게요. 계속 그 바이디렉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런 거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일 때는 SE가 0이고, 디렉션은 마음대로 가는 건데요. 스캔 쉬프트를 할 때는 SE를 1로 주고 나서 디렉션을 인으로만 준다. 인풋 모드로만 쓴다. 고정해서 쓰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토픽스는 이쪽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바이디렉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포인트 엘리멘트를 내가 세트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쩔 수 없을 때는 따로 설정합시다. 테스트 지점을 내가 따로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거예요. 자, 뭐 블랙박스 또는 IP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IP의 왼쪽과 오른쪽이죠. IP의 입력과 출력 쪽에다가 테스트 포인트를 내가 지정을 해놓고 여기도 내가 따로 보겠다. 그러니까 IP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메모리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쪽으로 가는 네트 그리고 그 IP에서 나온 네트 쪽으로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 커맨드를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et test point element 이렇게 해놓고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디폴트는 enable이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지스터 2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레지스터 2개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scan in, 그 다음에 enable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모드가 이렇게 또 같이 들어가죠. 테스트 모드라는 거. 우리 예제에서는 TM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요 입력으로, 그러니까 Q로 나온 게 그 다음 SI로 들어가서 빠져나온 것이 스캔 아웃으로 가거나 원래 D 아웃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 블랙박스가 있을 때 데이터 입력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블랙박스라서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쪽으로 가는 패스는 아예 그냥 그렇다고 붕뜨게 냅둘 거냐?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set test point element 해놓고 타입은 컨트롤 1으로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고요. 지점을 주고 클락, 그 다음에 클락 시그널, 컨트롤 뭐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해주면 블랙박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데이터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쪽에서는 데이터를 새로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패스의 끝이고요. 그러니까 스캔 체인의 끝이죠. 여기는 스캔 체인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패스에 대한 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러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도 메모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앞뒤에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자, 다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 챕터가 DFT를 다루는 문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챕터 중에 가장 어려운 챕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한 챕터만 넘으면 사실 끝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는 익스포트라서,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그냥 출력 파일 뽑는다, 뭐 그런 내용이고, 탑다운 스캔 인서션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8개 챕터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지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계속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7번째 챕터는 탑다운 스캔 인서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쭉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인데, set scan configuration이라는 커맨드를 쓸 거래요. scan configuration이라는 걸 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쓸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개의 클락이 있을 때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체인이 몇 개인지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캔 체인의 랭스도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그 300 몇 개 뭐 있었고, 12개 체인이 있을 때는 각각 그 체인마다 56, 57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를 지정할 수도 있다. 랭스를. 그리고 이제 락업이라는 그 엘리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락업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 챕터에서. 저는 락업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락업을. 그 다음에, 그쵸, 스캔 체인이 있을 때 레지스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요 set scan configuration이라는 커맨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클락 믹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요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나 도저히 모르겠어. 굳이 머리 아프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그리고 진짜 이제 쓰실 때, 랩실에서 하실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 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쓰세요. 우리 예제에 있는 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 예제에 있는 게 요거를 고려해서 해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떨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클락이, 그러니까 테스트 클락이죠. 스캔용 클락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플립플롭이 3개가 있는데, 각 플립플롭마다 다른 클락을 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한 줄로 꿰맬 거예요. 얘네들을. 한 줄로 꿰맬 거예요. 근데 그 도메인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예를 들어 클락 2가 네거티브라면 어떨까요? 딴 애들은 다 라이징인데 클락 2가 그쵸? 반대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꿰맬 거예요. 이럴 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믹스 클락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제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클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클락의 문제는 아니고 한 줄로 꿰맬 때 그쵸? 스캔 채널 1번이라고 예를 들면 스캔 채널 1번인데 그 스캔 채널 1번의 꿰맬 녀석들이 라이징일 수도 있고 내가 폴링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그거예요. 클락 위주로 생각하시지 말고 체인, 클락 체인 한 줄 그거를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일단 믹스 엣지로 가면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냥 상태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만약에 클락 믹스 옵션에다가 믹스 클락 옵션에 믹스 엣지를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나로 해버립니다. 하나로 모두 뭐 라이징이든 폴링이든 그냥 다 한꺼번에 해버리겠다. 믹스 엣지 뭐 간편해지겠죠? 근데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클락만 있으면 모두 엮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하나로 다 할 수 있죠.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타이밍 주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네거티브에서부터 먼저 엮어요. 그죠?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만 보면 근데 이제 첫 번째 플립플롭 뒤에는 이제 세 번째 플립플롭으로 엮겠죠. 자, 여기까지 그림만 보여드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거 펑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펑션 순서대로 엮는 게 아니죠. 그쵸?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펑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냥 한 줄로 꿰매는 스캔이라고요. 한 줄로 꿰매는 스캔을 뭐부터 엮을 것이냐, 네거티브에서부터 엮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실습에 있었지만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컴프레션 모드에서 맨 먼저 뭐부터 엮었어요? 폴링부터 엮었죠.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폴링부터 먼저 엮고 그 다음에 라이징을 묶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라이징 폴링 이렇게 엮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거티브에서부터 다 엮고 네거티브가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죠? 포지티브보다. 그래서 네거티브부터 먼저 묶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에 있는 애들을 이제 묶는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여기 그림에서는 하나지만 뭐 예를 들어 2개, 3개 주르륵 연결한 다음에 라이징으로 되는 애들을 엮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네거티브로 된 애들과 포지티브로 된 애들 사이에 반주기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 타이밍적으로,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박스에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락업 래치라는 거를 넣어 줄 겁니다. 자, 이제 더 보겠어요. 일단 더 지나가 보도록 하죠. 만약에 지금 있었던 그 믹스 엣지 말고 아무 옵션을 안 쓰면 라이징은 라이징끼리, 폴링은 폴링끼리 묶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엣지를 혼용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그림처럼 같이 엮어주고요. 거기에 네거티브에서부터 묶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시납시스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찾아 가지고요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일단 그림은 이래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밸런스 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밸런스라는 건
체인 1번이 예를 들어 56개면 체인 2도 56, 체인 3도 56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밸런스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꿰매진 플립플롭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그림은 언밸런스드 스캔 체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죠? 언밸런스드. 자, 어때요? 이렇게 지금 설정상 체인 카운트를 2로 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클락 1, 2가 지금 같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클락 1, 2가 들어가는 거고 체인을 2로 했어요. 그러면 스캔 체인이 그 2개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런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채널 1번, 2번, 3번도 존재를 해요. 그죠? 거기에다가 엮어준 걸 보니까 왼쪽에 클락 1으로 들어가는 4개를 그냥 연결했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클락 2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네거티브가 하나 있고 포지티브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근데 요 한 줄을 추가하면 이렇게 된대요. 어떻게 됐어요? 클락 미싱 옵션에다가 뭘 했어요? 믹스 엣지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대요. 아까 따로따로 했었던 거를 그냥 같이 혼용해서, 그죠? 네거티브에서부터 먼저 엮고 그 다음을 포지티브를 엮습니다.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되는 모양은 아니죠.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창을 볼까요? 이번에는 그 믹스 엣지를 한 게 아니라 믹스 클락이라고 했어요. 믹스 클락을 썼습니다. 딱 봐도 몇 개씩 엮었어요? 플립플롭을 3개씩 엮었어요. 그죠? 밸런스가 맞춰졌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밸런스가 맞춰졌는데 스캔 체인 2를 보시면 클락 2 다른 도메인인데 클락 2부터 엮고 그 다음에 클락 1짜리를 쭉 연결했어요. 그죠? 그리고 체인 1 쪽을 보니까 클락 1 묶고 클락 2를 엮었는데 그 사이에 레치를 하나 넣었네요. 그죠? 레치를 하나 넣었어요. 이게 락업 레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건 툴이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유저가 뭐 신경 쓸 게 아니고 알아서 해주는 건데 락업 레치라는 거를 툴이 알아서 넣어줍니다. 근데 이 락업 레치가 왜 필요할까요? 잘 보세요. 반주기 동안에 있는 건 오히려 안 들어갔는데 같이 포지티브로 동작하는 애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락업 레치를 하나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한 개의 체인에 연결할 때 같은 포지티브이지만 도메인이 달라서 요 가운데다가 락업 레치라는 걸 하나 넣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이밍 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타이밍도는 이따가 말씀을 더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죠. 자, 계속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set scan configuration이라는 커맨드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옵션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클락 믹스, 클락 엣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에 있었고요. 두 번째 옵션은 체인 카운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제는 2로 해놨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랩실에 가셔서. 그리고 맥스 랭스, 이그젝트 랭스 이렇게 해서 채널 수의 랭스를, 채널의 랭스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애드 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true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에 있어요. 그리고 타입도 줄 수가 있습니다. 락업을 하기로 해놓고 타입을 뭘로 할 거냐. 일단 레치로 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레치를 넣어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방금 우리 전에 봤던 그 그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포지티브로 가는 클락 1이 있고요. 또 클락 2도 포지티브로 가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 레치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이 레치에 가는 이 클락을 반대로 뒤집었죠. 반대로 뒤집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 터미널 락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false라고 해놓을까? 이거는 그 모듈 간의 하이라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짠 모듈에서는 이런 타이밍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상위 모듈에 인스턴스가 돼서 올라가면 같이 포지티브를 쓴다 하더라도 하이라키 간에 타이밍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똑같이 내 모듈에서는 클락 1을 썼는데 상위 모듈로 올라가면 클락 2를 쓰면서
이런 같이 파지티브를 쓰지만 타이밍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락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true를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툴이 알아서 락업 매치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디폴트는 false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락업 매치의 타이밍 도를 한번 볼게요. 이걸 왜 쓰는지. 자, 클락 1하고 2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입니다. 핵심은 여기에요. 스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클락 1하고 2가 파지티브를 하지만 스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FF1의 Q가 원래는 그냥 가야 되죠. 요렇게 그냥 가야 돼요. 여기 뒤로 그냥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그쵸? 스큐가 있다 보니까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홀드인지를 볼게요. 자, 일단 이 지점이 중요한데 타이밍도에 제가 스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클락 1 입장에서는 여기가 라이징이라서 여기가 라이징이죠. 클락 2는 여기가 라이징이에요. 여기가 라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락 1이나 2나 라이징 똑같이 라이징 되는 거를 기대했어요. 원래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같이 라이징이 되고 싶었어요. 같이 라이징이 되고 싶어서 여기 2가 D1, 여기가 D2가 넘어가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 여기서부터 D1이 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D1 요렇게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죠? 원래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쉬프트 레지스터처럼 좀 되는 거라서 그렇죠? FF1의 Q가 D1이었으면 그 다음 클락에는 FF2 쪽에서는 D1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림 가장 마지막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D1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클락 2의 라이징이 밀리는 바람에 그렇죠? 좀 더 밀린 시점에 D1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D0가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D0가 여기 이슈가 요거예요. 여기까지 D0가 여기까지 가고 있죠. 여기까지 D0가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D1을 받고 싶었지만 D0를 받아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홀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데이터가 밀린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그쵸? D1을 못 받고 D0를 그냥 받아버리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워볼게요. 여기만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요 녀석을 넣어준 거죠. 요 렛치를 하나 넣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반대로 동작하는 녀석을 놨어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요 L1이 동작을 하려면요. 네거티브일 때 동작을 하죠. 네거티브일 때. 그래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죠. 클락 1이 폴링이 되는 요 지점. 그리고 클락 1이 폴링이 되는 요 지점. 요 지점에 L1이 Q가 나갑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입장에서는 D1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때 이 받아들인 요 D 쪽에 오는 게 그쵸? D1이었으니까 요 반죽이 밀린 상태에서 얘는 그냥 얘 일을 하는 거예요. D가 쭉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요? 그 다음 여기 폴링까지. 요렇게 D1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FF2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리 스큐가 밀리더라도, 그쵸? 스큐 때문에 클락에 밀리더라도 D1을 확실하게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런 거를 노리는 거죠. 요런 현상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주기. 그러니까 스큐가 아무리 길어도 반주기 이상 밀리진 않아요. 클락의 반주기 이상 스큐가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락얼 매치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면 이런 클락 도메인 간의 홀드 바이올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칩 동작이 다 안 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것 때문에 락업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중요한 첫 번째 이슈가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옵션 쓰시겠어요?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노믹스를 했었고요. 믹스 엣지 말씀을 드렸고, 믹스 클락에 대해서 또 나왔었어요. 그죠? 요거는 믹싱은 하는데, 엣지는 그러니까 같이 믹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끼리, 포지티브는 포지티브끼리 해라, 뭐 그런 옵션인데요. 이건 특별한 경우에 쓰겠죠. 주로 믹스 엣지를 하거나 믹스 클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 이따가 실습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믹스 클락으로 해놨어요. 저는. 우리 예제에는 믹스 클락으로 일단 해놨고, 네, 이렇게 해놨다. 그렇죠. 그래서 쭉 지나가서 락얼 매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 볼게요. 스캔 프리뷰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리뷰 언더바 D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네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일단 뭐 체크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캔 패스에 대한 이제 컨시스턴시를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체인 카운트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더링을 할 거예요. 오더링을. 그러니까 줄을 잘 세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줄을 잘 세운다. 이런 의미고, 뭐 그런 얘기인데요. 결과로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 오브 체인스가 지금 6으로 되어 있고, 각 체인마다 몇 개씩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88개로 가다가 마지막 뒤에는 하나씩 좀 부족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밸런스가 잘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체인별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체인 1번이 폴링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라이징으로 되는 애들이 쭉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클락 2 도메인 쪽으로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죠? 클락 2 도메인 쪽으로. 쭉 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있는 쪽 보니까 여기 괄호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락얼 매치가 들어간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클락 1과 클락 2 도메인 사이에 락얼 매치가 들어간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센싱 클락이 달라지고 있고 락얼 매치도 들어간다라는 현황을 요 커맨드를 치면 로그가 나오니까 그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tDFT insertion configuration이라는 커맨드가 하나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고요. 여기에 이런 옵션들 세 가지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DFT 컴파일러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꿰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업사이징도 하고요. 다운사이징도, 셀에 다운사이징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 버퍼도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 얘가 알아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리타이밍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버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넌으로 지금 해놨어요. 우리 예제에 보시면 아마 제가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는 RTL 설계했던 사람이 난리가 났었죠. 그 사람하고 싸웠던 건데 이제는 합성했던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를 올로 해주게 되면 합성한 사람은 잘 합성했다고 넘겼는데 DFT 컴파일러가 알아서 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버리면 네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트가 막 뭐 이상한 게 생기고
있었던 게 없어지고 막 이래. 그럼 시뮬레이션 하면은 갑자기 이제 알트 해석했던 사람이나 합성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갑자기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없던 네트가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은, 예, 싸우자는 건데, 그때부터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단 논으로 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옵션은 프레저브 디자인 네임인데 이거 무조건 true로 해야 되겠죠. 갑자기 모듈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true로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보존해야 돼요. true로 해서 보존을 하세요. false로 해놓으면 맘대로 해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우리 랩실에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합성하고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유지하십시오. 프레저브 디자인 네임을 해서 true로 하셔서 프리저브 하십시오. 보존하십시오. 디자인 네임을, 모듈들의 이름을. 네. 언스캔은 당연히 false로 되어야 되겠죠. 스캔은 해야 되니까. 네. 스캔 인서션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한대요. 그쵸? 이런 일들을 한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프리뷰 DFT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스캔 한 녀석들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때마다. 자, 그리고 테스트 포인트 내가 지정해놨으면 그 지점에다가 테스트 포인트를 따닥딱 이제 박아주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 패스 어셈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레이션이 났었던 부분을 없애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커맨드 하나를 했을 때. 그런다고 하는데. 자, 이제 다른 이슈를 좀 볼게요. 우리는 이제 DC를 실행을 할 때, 우리 DC 실행했잖아요. 그냥 DC 쉘만 실행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토포라는 옵션을 주면,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토포그래피컬 모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 토포그래피컬 모드는 그냥 합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합성 결과가 플로 플랜까지 포함을 하겠다. 기능적으로 플로 플랜까지 포함한 합성을 하고 싶다. 그렇죠. ICC의 초반부가 플로 플랜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DC에서 해보고 그 물리적인 배치 상황을 보고 합성에 이용하겠다. 훨씬 더 낫겠죠. 물리적인 거를 더 기능을 좀 더 하겠다라는 뜻인데 요즘 추세는 다 이거죠. 다 토포그래피컬을 씁니다. 심지어 어떤 버튼을 하나 누르면 그냥 ICC가 열려요. 그냥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ICC에서 작업을 다 하고 끄면 그 상황이 그대로 DC에 다시 들어가요. 자동으로.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합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합성만 했었는데 나 ICC도 해야 되냐 할 일이 태산이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좋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추세를 어쩔 수가 없어요. DCT. 그래서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을 시냅시스에서 해주시는데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아이덱에서도 다 DCT로 지금 다 슬라이드가 다 되어 있어요. 예제도 그렇고 추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ICC까지 플로 플랜 했던 거를 이제 DC에서 받아와서 그걸 반영해서 합성을 다시 하는 그런 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요. 컴파일 울트라 스캔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DC를 실행할 때 토포그래피컬로 실행을 했다고 보고 합성을 마이너스 스캔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DFT 커맨드로 가는 거죠. Create Test Protocol 한 다음에 첫 번째 프리 단계의 DRC를 해요. 그 다음에 프리뷰하고 인서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포스트 DFT 결과를 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울트라 스캔을 다시 해요. must가 써 있죠. must rerun optimization.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대. 요걸 할 때 리오더링도 해주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인크리멘털이라는 건 한 번 더 할 때 쓰는 옵션인데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 하단에 이런 게 있어요. DFT 맥스로 된 그 컴프레스가 된 스캔 디자인의 경우에 그죠? 컨제스션을 줄일 수 있어요. 스캔 리오더링을 하면서 컨제스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으면 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베리어블을 true로 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 test enable scan reordering in compile increment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cremental compile을 할 때 reordering을 하면 좀 더 좋다. 좀 더 좋다 라는 얘기죠. 이거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포스트 DFT까지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인크리멘탈 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마 제가 해놨을 건데 한번 볼까요? 터미널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토탈을 한번 열어볼게요. 토탈 한꺼번에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일단 그냥 열은 김에 이렇게 연 김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너무 작네요. 일반 엑스텀이 아니라 그놈 터미널을 제가 열어서 자, 스크립트에 가서 토탈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scan configuration chain count를 2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락 믹싱은 믹스 클락으로 줬어요. 그죠? add 락업을 true로 줬고요. 그죠? 락업 타입은 뭘로 줬어요? 렛치를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론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죠? 이렇게 알게 되신 거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인터널 클래스가 멀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밑으로 더 내려가 보니까 set dft configuration에서는 스캔 enable 하고요. 그 다음에 fix clock은 disable 해놨어요. 여기 있는 게 다 disable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오토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토로 하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RTL에 수정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는 아까 바이디렉션 나왔지만 enable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땐 enable로 해서 고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컨트롤 포인트는 disable 해놨네요. 옵토브 포인트는 disable 해놨고, 이게 다 disable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내가 다 그냥 RTL에서 할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나왔지만 여기죠. 프레저브 디자인 네임은 true로 놔요. 그죠? 고치지 말고. 그리고 시세 사이즈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DFT max라는 걸로 되어 있는 메뉴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Below section is for DFT max로 되어 있습니다. DFT max는 이따 다른 챕터에서 보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 커맨드 하나만 주면 됩니다. configuration -scan compression을 enable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냥 max가 가능하고 요 팩터를 하나 넣어주게 되는데 숫자 5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건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 커맨드 하나 주면 이제 tmcomp라고 하는 새로운 걸, 그전에 tm만 썼는데 요 tm compression을 위해서 max를 위해서 DFT max를 위해서 요거 하나 할당해 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네, 우리 해놨네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요거 보려고 왔죠? 요거 보려고. 요게 어디에 다음에 와야 돼요? 요게 DFT DRC, 그러니까 insert 언더바 DFT가 맨 위에 보이세요 지금? 그렇죠? DFT DRC insert 한 다음에 DFT DRC를 하니까 포스트 DRC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리오더링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인크리멘탈 스캔 옵션을 주고 컴파일 울트라를 한 번 더 하면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야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시 이론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근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요. 화면 하단에 있는 우리 요 테스트 이네이블 스캔 리오더링 이렇게 하는 게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 지금 툴 켜 있으세요?
켜 있는 분도 있고 꺼 있는 분 잠시 손 들어보세요. 꺼 있는 분 계세요? 다 켜 있네요, 그죠? 다 켜 있죠? DC 켜 있죠? 그러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그냥 킬게요. 자, 제가 그냥 DC 쉘로 오히려 잘 됐네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DC 쉘을 따로 열어서 자, 일단 DC 쉘을 딱 키면 우리 실습에도 있었지만 이 툴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디자인 컴파일러 그래피컬이 보이고요. 디자인 컴파일러 그래피컬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토포그래피컬 모드의 더 어드밴스드 된 기능이에요. 그런 거고, DC 울트라, 여기 DFT 맥스가 보입니다. 그죠? DFT 맥스가 보이고, 여기 DFT 컴파일러가 보입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 툴이 갖고 있는데, 라이센스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자, 저는, 자, read DDC라는 커맨드를 써서, 자, 보이세요? 자, read DDC라는 커맨드를 써서 자, 아웃풋 디렉토리에 요 녀석이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 요 녀석을 그냥 읽을게요. 읽어서 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start GUI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자, 저랑 같이 요 커맨드를 하나 내려보죠. 프린트 바 베리어블을 프린트해라 라는 프린트 바라고 var 이렇게 주고 나서 우리 요 이름이 뭐예요? 테스트 이네이블 스캔 리오더링이죠. 테스트 쳐볼게요. 테스트 이네이블 스캔 테스트 이네이블 대충 치고 탭 키를 치면 쭉 나오니까 테스트 이네이블 스캔 리오더링 그러니까 스캔까지만 치고 탭 키 치면 나오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true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툴상에 기본적으로 이 값이 true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론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컴파일 울트라 인크리멘탈 스캔을 해라.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요 베리어블이 true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거였는데 우리 확인해 보니까 true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값을 프린트 바라는 걸로 요게 값이 true로 되어 있을 때 컴파일 울트라 인크리멘털 스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주면 리오더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CT로 했을 경우에 DCT로 실행했을 경우에요. DCT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냥 DC 쉘 하고 시작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DC 쉘 마이너스 토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추세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쓰십시오.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써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캔 체인이 4개가 있는데 밸런스가 당연히 안 되는 모습이죠. 밸런스가 돼야 돈을 아낄 수 있다. 그죠? 값은 답은 명확해요. 자, 그런데 한 줄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느냐. 그죠? 그거보다는 잘라서 쓰는 게 좋겠다. 그죠? 체인을 4개를 만들어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핀 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쭉 이 랭스 자체가 클락 수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테스트 타임이냐, 아니면 액세스 핀 수냐, 테스트 타임이냐, 이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놓고 비용 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업장마다 요거에 대한 정책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리유즈가 나옵니다. 리유즈. 그러니까 원래 그 DOSO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건가 봐요. 원래. 그래서 마지막의 경우에 그 노멀 모드하고 스캔 모드를 공존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먹스를 하나 놓고 해주면 출력도 일반 펑션 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스캔 아웃을 같이 할 수가 있죠. 따로
아웃풋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 되기는 그래요. 되기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RTL에 있는 출력으로 뭔가 RTL 출력이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리유즈해서 쓸 수도 있고 따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력 쪽도 마찬가지겠죠. 리유즈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입력 쪽도 원래 DI가 있는데 SI로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유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맨드를 주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한 폴트 커버리지가, 그러니까 원래 이건 딱 형성이 되어 있는 패스니까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한 폴트 커버리지가 덜 할 수 있죠. 원래 쭉 이거 펑션으로 다 구현이 됐을 거니까. 그렇죠.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한 원래 입력을 쓰면 그거 자체만을 쓰는 것만으로도 커버리지에 있어서 좀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리유즈를 하실 건지 아닐 건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랩실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여기 체인은 4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커맨드고요. 자, 이제 멀티플 클락 엣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요거 아까 배웠었죠? 믹스 클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나왔습니다. 그렇죠. 컨트롤러블 하다라는 개념 했을 때 있었던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그림에 대해서, 자, 이제는 클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믹스 클락이냐, 엣지냐,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클락 믹스 할래? 아니면 엣지만 믹스 할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는 스캔 패스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클락 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락 라인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놨는데, 클락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다 먹스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셀렉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대한 컨트롤러블하게 뒤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액티브한 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요렇게 가는 라인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상황에서는 테스트 클락이 하나죠. 도메인이 라이징 하나죠. 클락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클락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직 테스트가 1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1 딱 뜬 게 그대로 F1과 F2에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컨트롤러블 한 상태가 되었는데, 자, 이제 뜯어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인버터가 생겼다. 아까 그림 전장에는 그냥 버퍼였는데 만약에 이게 달라졌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서부터. 이렇게 되면 도메인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포지티브로 가는 것과 네거티브로 가는 거 2개예요. 2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일단 도메인은 2개예요. 이렇게 되면 도메인은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령어 중에 이게 있어요. 인터널 클락스라고 하는 옵션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널 클락스라는 옵션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볼 거예요. 이 인터널 클락스라는 옵션은 이제는 클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이제 그냥 하나의 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이 한꺼번에 엮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클락 라인 자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넣은 상태니까 그냥 그 도메인은 2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멀티라는 걸로 줘요. 아까는 논이었죠. 이제 멀티라는 걸로 줍니다. 멀티라는 걸로 주게 되면 그냥 여러 개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개. 멀티라고 해서 멀티플렉스의 약자가 아니고요. 멀티는 여러 개를 본다.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스를 기준으로 잘라요. 먹스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먹스가 애초에 왔다는 것 자체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뭔가 가운데 뭔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먹스 왼쪽과 먹스 오른쪽을 나눠서 생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도메인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왼쪽, 요만큼 구간이 있고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고, 그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구간, 첫 번째.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구간, 두 번째. 요만큼에 해당하는 구간, 이렇게 3개. 3개의 도메인으로 지금서부터 생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좀, 우리처럼 그냥 DFT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론으로 주든 멀티로 주든 에러가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편하게 보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예제 거 그냥 예제 있는 거 그냥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멀티 옵션을 주게 되면 멀티플렉스 먹스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을 잘라서 본다. 도메인이 3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락업 매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파란색으로 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타이밍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락업 매치가 들어갈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인터널 클락스라는 거에 대해서 방금 전장에 우리가 요 장표를 봤는데 이 장표에서 나왔던 커맨드가 뭐예요? set scan configuration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넘어가니까 이거는 글로벌이라는 뜻이랍니다.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다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갈 때는 set scan configuration에서 인터널 클락스 none으로 주거나 멀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부적으로만 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국부적으로 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set dft 시그널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면 된대요. 그렇답니다. 네. 근데 결론은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몰라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옵션이 하나가 더 나와요. 싱글이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우리 멀티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싱글이 나와요. 싱글은 여기 버퍼까지도 버퍼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버퍼까지도. 그러니까 싱글만 주면 버퍼 입장에서 보는 거고, 너는 생각 안 하는 거고, 멀티를 주게 되면, 먹스 입장에서도 자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싱글로 주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티를 주면 어떨 것인가? 멀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메인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먹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싱글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싱글로 주게 되면 4개로 나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죠. 클락 게이팅 셀은 버퍼로 인식해요. 버퍼로. 그러니까 이게 3개니까 구간은 4개로 나뉘겠죠. 그래서 4개의 클락 도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널 클래스 싱글을 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1개의 도메인, 넌을 주게 되면 1개의 도메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런 예제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는 또 가서 보시죠. 네. 그래서 가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배우고 났으니까 이제 가이드가 뭐냐면 서브 모듈 단위로 할 때는 노믹스로 일단 했으면 좋겠고 탑이 됐을 때, 탑 입장이 됐을 때는 믹스 클락이나 믹스 엣지 뭐 이런 거를 써서 같이 엮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믹스로 일단 서브는 하고요. 노믹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탑에 가면 이렇게 엮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믹스 클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add 락업 true로 놓고 하는 게 좋겠다.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네요. 자, 요거는 서브 모듈의 입장인데 사실은 탑 입장에서는 요 어떤 클락 그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클락 1, 클락 2 따여서 들어가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서브 모듈 입장에서는 클락 1, 2가 다른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브 모듈에서는. 클락 1, 2가,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니까. 그쵸? 서브 모듈을 할 때를 보면, 서브 모듈 입장에서 보면 클락 1과 2가 같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요. 탑 입장이 됐을 때 같은 거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브 모듈 할 때는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 락업 매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방금 전장이 그랬죠. 노 락업 매치로 하는 게 좋겠다. 서브 모듈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겠죠. 탑 엔지니어하고 서브 모듈을 하는 사람하고 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예제가 나오는데 요건 한번 풀어 보십시오.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클락 믹싱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인터널 클락스라는 옵션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를 보십시오. 화면을 잠깐 보세요. 자, 일단 클락 믹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의 체인에 대해서 믹싱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른 거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라는 겁니다. 그게 클락 믹싱이고요. 인터널 클락스는 뭐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볼 거냐 아니면 버퍼 기준으로 잘라서 볼 거냐 아니면 먹스 기준으로 잘라서 볼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클락이라 하더라도 버퍼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스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른 도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문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상황일 때는 그쵸? 체인 카운트를 그냥 아무렇게나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뭐 미싱 클락도 안 하고요. 뭐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냥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냥 1, 2, 3는 다르니까 3 놓고요. 4하고 5는 같으니까 같이 그냥 그래서 총 4개의 체인을 만들 거다. 체인 카운트 3개로 만약에 내가 줬어요. 이제는 3개를 주고요. 엣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엣지를 폴링이나 라이징 다 같이 묶어서 할 거야. 근데 인터널 클락스는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냥 3개만 해. 3개만 해. 라고 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1 그냥 하나 갈 거고요. 2하고 3는 그냥 같이 갈 수 있어요. 어차피 믹스 엣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2하고 3는 같이 가요. 그 다음에 4하고 5는 같이 가요. 근데 믹스 엣지를 할 때, 뭐 믹스 클락도 그렇지만, 요 엣지도 그렇고, 네거티브부터 맨 처음에 엮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체인 카운트 1로 가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체인 카운트는 1로 가요. 믹스 클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 엮어버리는 거, 다. 일단 체인 카운트가 1이에요. 그럼 다 묶어버리는 거죠. 다. 그죠? 그리고 구분은, 근데 클락에 대한 구분은 멀티로 되어 있어서 먹스 기준으로 잘라서 볼 거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맨 먼저 그 네거티브부터 와야 되니까 F3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1, 2, 4, 5를 그대로 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멀티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멀티가 의미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예제를 보면, 이제 체인 카운트를 3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할 거예요. 근데 믹스 클락을 할 건데, 엣지는 또 안 한대네요. 그죠? 믹스 클락을 할 건데, 엣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3개로 하는, 구분하는 것은, 엣지를 기준으로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멀티를 또 했으니까, 먹스 기준으로 한다고. 답은 1, 2, 그 다음에 3 또 나누고요. 4, 5로 3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러니까 필드 가서 DFT 할 때 보세요. 그냥 알 때 그냥 해도 돼요.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뭐, 막, 그죠? 근데 이거는 필드 가서 잘 해야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냥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도 지정할 수가 있대요. 패스도. 세스캔 패스라는 커맨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 1번서부터 SO1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이 그룹을 뭐 따로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는 뭐 그런 커맨드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스캔 패스에 대한 거를 할 때 인서트 터미널 락업 이렇게 true로 해놓으면 그죠? 이건 하이라키,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 그러니까 큰 디자인의 경우 모듈의 마지막에다가 락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 탑셀 입장에서 홀드 타이밍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걸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서브 모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죠. 이게 탑에 인스턴스가 됐을 때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그 출력 쪽에다가 그죠? 락업, 인서트 터미널 락업 이렇게 해주게 되면 끄트머리다가 하게 된다. 자, 이제 실습을 할 때가 됐네요. 실습을 하는 김에 실습은 짧아요. 이게 5, 6, 7은 사실 그냥 결과 보고 지나가는 거라 짧아요. 짧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11시 20분이니까 시간을 아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1시 반에 만나기로 합시다. 그래서 실습 5, 6, 7은 무조건 하시고 실습 8은 아까 우리 있었던 요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다르게 줄 때마다. 그 얘기라서 저는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하시되 잘 들으세요. 하시되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그죠? 하되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떻게 내가 바꿨는지 저장을 꼭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따 1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오전 수고하셨습니다.